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우리 영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제가 뭐 설명드린 저기 다윗과 골리앗 있으면 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 배트맨이 다윗이고 조커가 골리앗이네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걸 저화상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다크나이트는 차원적 깊이를 경비한 걸작으로 만든 1등 공신이 뭘까? 이 배트맨과 조커를 이 존재로 좀 더블로 차분하게 그려냈다. 이 더블이란 말인데 이중이라는 뜻도 있고 제가 쓴 더블의 정의를 먼저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시나리오 책이 출판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배트맨과 조커의 얼굴을 반반을 겹쳐놨어요. 거기 쌍둥이처럼 둘이 겹쳐갖고 둘이 완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대립되는 인물들이 아니라 둘은 거의 쌍둥이와 같다. 거의 겹쳐져 있는 이렇게 이 주인공은 더블로 연결된다. 제가 말하는 더블은 이런 겁니다. 배트맨과 조커 주체가 서로 이분법적으로 서로 선과 악을 이렇게 외적으로 대립되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대조 보였던 그 두 존재에 보면 그 타자의 흔적, 서로 다른 그 흔적이 예를 들면 조커 안에 배트맨이 들어와 있고 배트맨 안에 조커가 들어와 있는 구조 이걸 제가 더블이라고 합니다. 동일성 있잖아요. 나는 선이야. 나는 문제 없어. 저놈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내면에 확실히 닫혀져 있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둘이 엄청난 과잉의 힘으로 하나의 대상에 독진하는데 둘 다 공통된 집착할 대상인데 그게 아까 설명드렸는데 공통의 음악 대상이 뭐냐면 인간이 한 줌의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운데 두고 두 주인공은 자신들의 존재력을 실험을 하면서 투쟁을 한다. 예. 이 투쟁이 바로 조커의 즐거움이자 원천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조커와 배트맨 모두 인간의 한 줌의 일과 정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천착을 하는데 조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쓰레기고 쓰레기 뭐가 쓰레기가 된다면 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타자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조커는 분명히 지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커는 트루스에 해당합니다. 매스크를 벗기는 거기 때문에 트루스를 보죠. 사실 배트맨이 어찌 보면 더 허위와 거짓의 문제를 배트맨이 체에다가 겉으로 보면 배트맨의 그 고민은 뭐냐면 자기가 얘가 선을 행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일리지티미트 캐릭터라는 그러니까 비합법적인 분이죠. 법의 초법적인 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선은 행하긴 하지만 자기는 법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 합법적인 얼굴 있는 영웅이 나와서 법과 제도 내에서 싸울 수 있는 게 진짜가 아닐까. 저 슈퍼히어로물이 되게 중요한 전환이라고 봐요. 하비덴트라는 캐릭터 되게 훌륭한 캐릭터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조커와 대적적이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위해 싸웠는데 그래서 배트맨이 항상 부러워하죠. 하비덴트가. 제가 하비덴트가 제대로 영웅이 되는 사회가 바로 그게 이제 배트맨이 바라는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비덴트가 되게 타락하죠. 결국에는 변질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비덴트도 화이트 나이트로 해가지고 자기가 확실한 선의 존재를 생각하는데 제가 영화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 보여줘요. 이렇게 더블로서 악과 선과 이렇게 더블로서 존재되어 있다는 이거를 깨달음이 없으면 나는 완전한 선이라는 게 확신에만 차있으면 하비덴트처럼 쉽게 나중에 일이 제대로 안 되지만 언제나 하고 변질될 수도 있는 악이라고 할 수 없지만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배트맨은 이 구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조커의 추행 속에서 같은 적이 아니라 저 조커의 모습이 내 심장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절대적인 힘에 대한 초법적으로 움직이는 그걸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위해서 모두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 있다. 둘 다 과잉의 존재들이. 배트맨 선택과 실험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건 시간성이다. 이 얘기를 하면 배트맨 선택은 필연적이지만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확신에 찬 선택이 아니라 아까 바로 그 주체들처럼 시간성과 유한성에 대한 행위입니다. 하긴 하는데 이게 흑체된다는 거죠. 어느 상태에 던지는 선택들이고. 자, 고든은 하비덴트 영정 사진 앞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하비덴트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연설하는 장면, 마지막 엔딩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한 겁니다.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고담시에 올리신 영웅이 아니고 고담시에 올리지 않은 영웅이고 아주 훌륭한 빛나는 기사입니다. 영어에서 hero, but not the hero we deserve. 이 deserve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데 deserve는 뭐 합당하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하비덴트가 너무너무 훌륭해서 우리가 안 어울린다 이런 뜻이 있지만 사실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맞지 않는 이 타락한 자니까. 이 디저브는 이들의 절망이 맺혀 배트맨의 존경과 찬양을 보인다.
그는 고담시에 걸맞는 아직 배트맨한테 쓰는 용어인데요. 그는 고담시에 어울리는 용어지. 영웅이지. He is a hero God that deserves. 근데 but not the one it needs right now. 지금은 필요로 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배트맨은 우리 고담시에 어울리는 영웅인데 이게 나중에 독백으로 하는 건데 되게 감동적인데 디저블랑 니드를 바꿔서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필요로 하지 않아. 지금은 영웅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두 시간성에 의해 분열되면서 틈이 발생한다. 조커의 유혹에 넘어간 파비덴트의 화이트 나이트, 빛의 온전함은 겉으로 보이는 찬란함과 달리 실제로는 이미 오염된 불완전을 비치고 배트맨 역시 지금의 고담시의 시간 안에서는 불완전하고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결핍에 있는 겁니다. 둘 다 이제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걸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진 영웅이고, 그래서 그는 고담시의 시간과 조화롭게 어울려 실질 속으로 등장할 수 없습니다. 탈구된 시간들 사이에서 유령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는 야경꾼이 바로 배트맨. 배트맨 자기 영웅이 아니고 자기 야경꾼이라는 얘기를 한다. 영웅으로 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이어 경찰과 개들에게 쫓겨야 하는 배트맨 수단의 형상이 격정적으로 표출된다. 개들에게 쫓기면서 피를 흘리며 쩔뚝거리면서 도망가던 배트맨의 고가도로 경사로를 배트팟을 타고 반대쪽에서 어슴푸레 비춰오는 빛을 향해 도주하는 모습은 키아로스큐어로, 정확히 말하면 틈의 키아로스큐어의 정수를 보여준 장면이다. 빛과 어둠의 겹침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위험한 실험을 수행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확인도 보장도 없는 낯선 곳을 돌진해야 하는 배트맨의 존재론적 불안이 빛과 어둠의 극적 대조를 통해 실현됩니다.